천연식초, 기적의 증언. 45세 여성, 뇌하수체 이상 증세를 치료했습니다. 50세 남성, 위암을 치료했습니다. 43세 여성, 위장병과 관절염을 치료했습니다. 50세 남성, 높았던 혈당치가 2달 만에 내려갔습니다. 60세 여성, 천식 발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58세 여성, 체중이 줄고 높은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45세 여성, 어깨 결림과 변비, 여드름이 다 나았습니다. 53세 여성, 류머티즘으로 생긴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55세 남성, 불면증이 갑툭같이 사라졌습니다. 36세 남성, 자율신경 실조증의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52세 남성, 고질적인 안구 건조증이 완쾌되었습니다. 23세 여성,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천연식초로 치료한 실제 사례입니다. 저 또한 40대에 손톱이 얇고 자꾸 들뜨고 찢어져 고생하고 있었어요. 손톱 영양 매니큐어를 계속 발랐었지만 차도가 없었고요. 어느 날 가족의 당뇨 치료를 위해서 방문했던 어느 한의원에서 천연식초를 사게 되었는데요. 대장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했어요. 그랬더니 손톱이 건강해지고 지금까지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천연식초 애호가가 되었어요. 복용했던 방법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앤북 샬롯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벨상 3회 수상이 입증하는 천연식초.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1945년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타넨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다음은 1953년 영국의 한스 크레브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트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마지막은 1964년이다. 미국의 콜라드 블로우 박사와 독일의 페오드 리넨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면병의 원흉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3가지 연구 중 자세히 소개해야 할 것은 두 번째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의 연구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브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 배양액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 즉 식초를 넣자마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했다. 이들은 산소를 흡수하는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실험으로 입증해내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인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에 어디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크레프스 박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해명한 것이다. 크레프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체내에서 빨리 처분하려면 크레브스 회로에 관계되는 오기자로 초산, 구연산, 초산을 먹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함유한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회복제이며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숨은 공헌자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실제로 피로회복제로서의 효능이 커서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암은 산소 부족이 원인.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양 공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몇 분 동안 숨을 멈추어 보라.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는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저자는 한때 각종 염증과 간경변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을 놓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병마에서 살려준 건 바로 천연식초였죠. 이 책은 천연식초를 통해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회춘의 묘약 송엽. 중국에서는 소나무가 신선이 먹는 음식이라고 전해 내려온다. 신선은 수행할 때 거북과 같은 독특한 호흡법과 함께 송엽즙을 선인의 약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불가에서는 수행승이 단식에 들어갈 때도 솔잎을 한 줌 먹고 나서 수행에 임했다고 한다. 소나무의 약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진나라가 멸망할 때 많은 궁녀들이 전란을 피해 산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 그런데 그 산에 선인이 나타나 궁녀들에게 적송 열매를 먹으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그 말에 따랐더니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얼굴에도 윤기가 흘렀다. 그 뒤 궁녀들은 검은 머리로 300여 살까지 살았다고 전해진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살았던 준나왕의 두 번째 비는 솔잎을 먹으며 산속에서 선인의 생활을 즐겼다. 그녀는 20살의 젊음을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 우리 민족은 소나무 문화권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집 주변이나 묘 주변에 소나무를 심으면 생기가 돌고 애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기록도 전해지며 곡식을 끊고 솔잎을 씹으며 배를 채우는 수행인 벽곡을 보더라도 소나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소나무는 장수의 상징인 십상생의 하나이며 쓰임새도 다양하다. 속껍질은 송이떡 등의 재료로, 꽃가루는 전통 과자인 밀과의 재료로 쓰이며 솔잎은 죽이나 차, 술을 만들 때 쓰인다. 솔방울과 송근, 솔절, 심지어는 송진까지도 술이나 약재로 이용된다. 이는 그만큼 솔잎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준다. 송엽의 효능. 솔잎의 효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순환기 질환에 좋다는 것이다. 또 솔잎즙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으며 몸이 냉해서 오는 빈뇨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카시마 씨는 심근경색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솔잎즙으로 소생시켰고 자신의 저서에서 솔잎즙은 심근경색의 특효약이며 동계, 호흡곤란, 숨이 차는 증상 등 심장병의 3대 증상, 그리고 흉통, 부종, 현기증 등 심장병에서 파생되는 증상들로 효험이 있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솔잎은 선인들의 강심제로 사용되어 왔다고 썼다. 저혈압인 사람이 솔잎즙을 먹으면 조금씩 혈압이 올라가 정상 혈압이 되기도 한다. 의학서의 고전인 회중 비집약에는 솔잎을 씹으면 고혈압이 없어져 중풍이 치료된다. 뇌빈혈로 쓰러진 사람이 솔잎을 계속 씹었더니 언어 장애도 없어지고 회복이 빨라졌다 라고 쓰여 있다. 고혈당을 막는 현미 오디 식초. 오디는 뽕나무 열매인데 뽕나무의 암나무에서만 달린다. 뽕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되는 낙엽수다. 한자 이름으로는 상심, 상실이라고도 하며 충청도와 경상도에서는 오들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방언으로 오동나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동나무와는 다르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뽕나무에 올라가 입을 까맣게 물들여가며 새콤달콤한 오디를 따먹었다. 그러나 단순히 맛으로 또는 배고픔을 견디려고 먹던 오디가 심신을 맑게 하고 변비를 해소해주며 심지어 뇌 신경쇠약을 없애주는 놀랄만한 약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뽕나무는 버릴 것이 조금도 없는 귀한 약나무다. 동의보감은 56군데, 중국의 본초 강목은 무려 177군데에서 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열매인 오디뿐만 아니라 잎, 가지, 뿌리에서부터 뽕나무에 기생하는 성황버섯까지 뽕나무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민간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조차도 비단으로 그 번데기는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영양제로 누에와 나방은 기혈을 보강하는 활력제로 이용되었다. 뽕나무 뿌리의 하얀 부분은 상백피라고 해서 중풍에 효과가 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열매인 오디는 맛도 일품이지만 불로장수의 묘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디를 자연강장제로 이용하고 있다. 오디를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 꿀 등을 넣어 한약으로 만들어서 당뇨병과 동맥경화, 고혈압약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디 술과 오디잼 등도 만든다. 심지어 옷감을 짜는 비단실도 사탕, 마요네즈 등의 식품과 화장품에 혼합해서 판다고 한다. 이 비단실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다. 오디의 성분, 혈압 강화. 오디의 가바 성분이 혈압을 제어한다. 혈당 강화. 오디를 먹으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 혈당치를 낮춘다. 고지혈증 억제. 혈청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고 인지질과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도 억제한다. 변비 해소. 오디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대장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변비에 좋다. 암세포 증가 억제.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 면적까지 억제한다. 노화 억제. 오디에는 여러 가지 황산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생기는 과산화물을 없애주어 노화를 방지한다. 신경 강화. 오디는 내분기 기능을 좋게 해서 불면증, 건망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치매 예방에 좋다. 간 질환 환자를 위한 다슬기 식초.
최고의 간 치료제 다슬기. 한국에는 유난히 간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과로와 폭음으로 간을 혹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 관련 건강식품 및 제약 상품의 판매량만 연 1,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간세포와 미토콘드리아에 불길을 질러 독소를 배출시키고 간을 괴사해생시키는 다슬기 식초를 추천하고 싶다. 다슬기가 간 질환에 좋다는 내용은 몇 권의 책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 다슬기는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손톱만한 크기를 지닌 연체동물의 일종이다. 강이나 민물에서 돌 밑에 붙어 사는데 소라나 고등과 같은 껍데기를 지니고 있다. 다슬기 피에는 푸른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간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푸른 색소는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미네랄의 색깔이다. 이렇게 간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다슬기는 흔히 물속의 웅담이라 불리기도 한다. 다슬기가 간에 좋다는 효능은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다슬기에서 추출한 물질을 간 손상이 유발된 쥐에 투여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간지방 대사가 활발해졌다. 다슬기가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간 기능이 개선된 쥐를 해부했더니 변성된 간세포와 지방간, 우렬된 조직이 회복되어 있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을 보면 다슬기는 피를 맑게 해 두통, 어지럼증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은 흔히 스트레스, 음주, 흡연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간 기능 저하로 인해 각종 영양분이 대사되지 않아 인체 내에 에너지가 부족해져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슬기는 간을 회복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다슬기의 영양성분은 매우 훌륭하다. 다슬기에 함유된 지방의 70%는 불포화 지방이며 대부분이 동맥경화와 뇌졸중을 개선시키는 EPA, DHA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다슬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한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체 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기에 우리 몸에서 아주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우리 몸의 혈액을 움직이는 것 또한 결국 근육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 혈액의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근육이 뭉치고 눈밑이 떨리거나 손발이 저리고 찬 것 모두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난다. 또한 혈액을 운반하는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머리로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해 긴장성 두통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신경이 불안정해져서 흥분이나 긴장된 상태가 유지된다. 우울증, 불면증, 신경과민 환자를 살펴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초로 다슬기 식초를 제조하다. 다슬기 식초는 내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슬기를 한약재에 혼합하거나 달여 진액을 만든 경우는 있었지만 세상 그 누구도 다슬기를 누룩, 현미, 엿기름, 오미자, 생강, 도라지로 발효시켜 식초를 만든 사람은 없다. 수년간 다슬기 식초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마침내 성공하여 이를 특허로 내기도 했다. 다슬기 식초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초처럼 쏘는 듯한 맛이 나지 않는다. 다슬기와 약초가 혼합된 미묘한 맛과 향기가 나며 약간은 구수하고 텁텁한 누룩 냄새가 느껴진다. 이러한 다슬기 식초는 다슬기의 생약 성분을 파괴하지 않고 풍부하게 하면서도 식초를 통해 미네랄의 흡수력을 극대화하기에 만성 간염 보균자들에게는 생명수와 같다. 특히 다슬기 식초에 옷꿀을 첨가하면 효과가
월등히 좋아진다. 옷꿀은 차가운 간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제안. 1. 아침을 굶고 생수를 2잔 마셔라.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체내 독소 누적이다. 아침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많이 마시면 병을 고치는 자연 치유력이 생긴다. 니시 건강법의 핵심은 인체가 오전에는 배설하고 오후에는 흡수하므로 아침을 굶고 생수를 많이 마셔서 몸속의 독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소변으로 나오는 독소량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아침, 점심, 저녁, 1일 3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75%만 배출되고 25%가 체내에 잔류했으며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2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100%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인체가 오전 중에는 배설기관을 활동시키고 해독 작용을 하므로 오전 중에는 영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초밀란을 먹어라. 사람이 먹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물질이 생성된다. 단백질에서는 요산, 요소, 황산, 인산 등이 만들어지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에서는 낙산, 아세트산, 젖산, 초성 포도산 등이 만들어진다. 이들 물질은 혈액을 산성으로 바꾸며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몸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각종 염증과 위궤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을 중화하고 배설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초다. 3. 염분은 조상의 방식대로 섭취하라.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불가능하다. 염분은 위산의 원료이다. 위산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는 각종 세균을 없앨 뿐만 아니라 철분을 소화시켜 적혈구를 만든다. 또한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체의 좌우 순환 속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체액이 중화되지 못하며 혈액에 생긴 이상을 바로잡지 못한다. 염분은 독소 제거, 살균, 방부작용을 통해 인체를 지켜주는 파수꾼과도 같다. 4. 해산물을 즐겨라. 지구상의 물질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해 왔으며 그런 이동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 바다를 향해 가는 물의 흐름이었다. 물이 바다를 빠져나가 육지를 순환하고 돌아올 때마다 물은 여러 물질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녹여온다. 바다에는 이렇게 몇십억 년 동안 쌓인 광물과 물질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다를 숱한 종류의 강물들이 녹아서 쌓여있는 지구 최대의 창고라 하는 것이다. 바닷물에는 약 80종 이상의 원소와 여러 가지의 화합물들이 녹아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미역, 멸치, 새우, 해삼, 소라 등등 해산물을 즐겨 섭취해야 한다. 5. 지방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인체에는 물 70%, 단백질 20%, 지방 1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름을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된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쌀밥을 먹는 한민족은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콩, 팥, 깨를 통해 단백질과 지방도 먹어야 한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위해서 동물성 지방의 섭취도 필요하다. 토종 유정란을 천연식초, 참기름, 천일염과 함께 먹으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현미 잡곡밥과 된장, 김치를 먹고 저녁은 옥수수 반 개만 먹으라. 6. 현미를 먹으라.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효과가 있다. 대장에 숙변이 있으면 장 속 세균이 숙변을 분해해서 인돌이나 암모니아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간장으로 역류해서 독이 쌓이고 직장에 정체되어 있으면 직장암을 유발한다. 따라서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는 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8. 마그네슘을 챙겨라.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5대 영양소에 포함되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신경, 골격, 혈액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체내 전해질 균형 유지에도 관여한다. 미네랄은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지구의 어떤 생물체도 미네랄을 스스로 체내에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특히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 근육의 수축, 이완, 신경 활성화, 뼈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우리의 신경계에서 마그네슘은 흥분이나 초조한 상태를 가시게 하고 긴장감을 줄여주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장애, 신경과민, 불안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 극심한 피로감, 눈밑이 떨리고 자주 다리가 저리는 증상 등을 겪기도 한다. 8. 식이유황 엑기스를 준비하라. MSM이라고 불리는 식이유황은 우리 몸의 뼈와 연골 같은 콜라겐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인체 내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져 연골 기능이 강화되고 관절의 염증과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한다. 9. 걷고 달리고 매달려라. 인간의 잔꾀로 만든 약이나 기기는 소용이 없고 오직 하늘이 준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 몸속 세포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심호흡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 폐가 3분의 1밖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 흡입량과 가스 배출량이 원만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 편히 노는 부자들에게 병이 많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운동은 안 하고 그저 편히 쉬면서 좋다는 약만 먹으니 병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다.